자, 이제 키포인트 5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의 무효. 우리가 이제 계약을 가입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유에는 무효. 처음서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뭐 효과라고도 하고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 효과가 없었던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하죠. 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거. 그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입했다가 그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없었던 상태로 돌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하고,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효과가 발생을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다시 되돌려져서 효과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오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키포인트는 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주로 무효가 발생하는 것은 회사가 잘못한 겁니다. 회사가 잘못해가지고 계약자한테 뭔가를 고지가 아니라 뭔가를 알려야 되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때, 뭐 특히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3대 기본 지키기겠죠. 그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돌리는 거. 누가 잘못한 거냐면 보험회사가 잘못한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돈을 돌려줄 때,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돌려줄 때, 이자를 더해줍니다. 그때 이자는 보험계약 대출이라고 하는 약관 대출 이율로 우리가 가산해서 이 부분을 더해서 우리가 반환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험회사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은 평균 공시 이율이라고 하는 것을 뭐 플러스 1%든 평균 공시이율. 그러니까 보험계약 약관 대출, 그러니까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라는 게 더 큽니다. 평균 공시이율이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걸 준다. 왜? 누가 잘못했으니까? 보험회사, 당사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잘못했을 때는 회사에다가 낼 때 뭐 약관 대출 이율, 계약 대출 이율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이율이라든지 일정하게 정해진 이율을 더해서 지급하고 있다. 요 정도는 그냥 더 하나, 심화학습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하는데 보험계약 대출료. 왜? 누가 잘못했다고요? 보험회사가 잘못하면 뭘 더한다고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효 사유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중에 이 3가지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아까 분명히 타인의 사망을 사고로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가족일지라도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가족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다만 우리가 단체 보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입해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서면 동의를 받지 않죠. 그냥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를 생략 가능하다. 자, 요 2가지가 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단체 보험인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의사능력이 없는, 자, 중요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입니다. 심신박약자 중에는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능력이 있으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여기서 같이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경우는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15세 미만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 박약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에서는 무효가 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세 미만자일 경우, 또는 피보험자 나이가 우리가 그 보험에 가입할 때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있습니다. 상품마다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이에 보험 계약에서 그런 나이에 정한 기준에 미달했을 때 또는 초과했을 때는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된다라는 거고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이나 도박을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보험 계약자가 잘못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 3부분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 3개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만 19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계약 무효이다. 아까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 모집인 자격시험에서 나오는 나이는요 다 만 15세입니다. 15세 미만자인 경우에는 안 된다.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뭐를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15세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수익자의 성면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수익자는 상관없잖아요. 누구? 예,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피보험자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는 무효가 된다. 예, 여기 말장난입니다. 근데 자주 나와요. 잘 읽어보면 뭐가 틀렸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 계약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지. 부모의 동의. 왜냐면 자식 이럴 사람은 없겠지만 요즘에 천륜을 거스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피보험자로 해서 부모가 딱 동의해 놓고 나서 예, 그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동의는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본인한테 받아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의 무효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유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키포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